예, 지금까지는 인간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걸 토대로 갈등에 대한 이해 그리고 쭉 해봤는데요. 그리고 직접 실습도 해봤고, 마지막 시간으로는 그런 인간에 대한 이해, 갈등에 대한 이해를 남북 주민들 간의 문제로 한번 적용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짜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남한과 북한은 언젠간 반드시 통일될 텐데, 통일되기 전까지 과정에서 또 남북 주민의 어떤 갈등이 있을지, 지금 현재는 남한 내에서는 탈북, 북한에서 오신 분하고 남쪽의 주민들 간에 어울려 살면서 갈등이 있을 텐데 어떤 갈등이 있는지, 그런 걸 비춰봤을 때 이후에, 또는 동서독의 경우를 비춰봤을 때 이후에 북한의 통일 이후에는 어떤 갈등이 있을지, 그런 걸 생각해보고 그런 걸 어떻게 풀어갈지, 특히 우리가 앞으로 다루려고 하는 대화, 협상, 갈등의 접근법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그런 걸 좀 생각해보는, 그런 또 시작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이건 누구도 지금 정답을 갖고 있는 게 아니어서 여러분들의 이제 의견, 판단, 생각, 예상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하나 차례로 간단히 좀 여쭤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남북이 통일된 후에 주로 어떤 갈등이 많이 벌어질까요? 유현석 선생님 혹시 생각? 먼저는 무슨 가치관에 가치관. 가치관이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게 갈등이 될까요? 지금 당장 통일된다고 치면 지금도 한 70년 세월 동안에 남한 사람들은 어떤 경제, 어떤 자유경제 체제에 젖어 있는, 그에 따라서 어떤 개인주의적인 이런 것이 강하고, 북한 쪽은 어떤 김일성, 김정일로 내려온 3대 세습에 의한 왕조적인 체제에 젖어 있는 그런, 그리고 배급이랄까 어떤 그런 문제, 그래서 생겨지는 가치관 문제의 갈등이 제일 크잖아요. 그러겠네요. 중간에 갑니다. 오정민 교수님의 경우에 평양에서 직접 사업자고 북한 노동자분들하고 같이 구도도 제조해 보시고 그러셨는데 어떤가요? 실제 겪어봤을 때 그런 가치관 차이 이런 게 많이 좀 갈등의 요소가 되는가요?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도 그쪽에 어떤 그 비즈니스에 미련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남북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의 채널도 좀 들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의 어떤 그 지금 현재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접할 기회가 좀 남보다도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첫째, 통일이 된 후에 어떤 갈등이 벌어질까? 조금 전에도 우리 유 선생님 얘기하셨지만은 사고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고. 그게 이제 어떤 사고냐면, 이 생활 방식에 대한 어떤 사고, 그 다음에 생활 방식에 대한 문제가 있을 거고, 생활 방식의 차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고 방식에 대한 차이가 있을 거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대두가 될 거다. 그들은 어떤 그 배급을 통한 그러한 체제, 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그 왕조적인 체제, 그리고 모든 그 지시를 당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러한 어떤 시스템에서 여기 오게 되면은 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일을 많이 하는 자는 그만큼 많이 가져가고, 일을 또 안 한 자는 또 그만큼 어렵게 사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또 생활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이 세터민들도 많은 어떤 그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생활에 대한 어떤 방식, 또 사고에 대한 어떤 방식, 이런 차이에 의해서 상당한 어떤 그 갈등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이크를 이경준 뒤에 연결해 주실래요? 어떤가요, 이경준 씨는 젊은 사람에서 봤을 때 이 북쪽에서 원래 살다가 언제
언제 얼마 됐죠? 저 2013년도에 13년? 83년? 왔어요. 2013년. 2013년? 그러면 저 북쪽에서 생활했던 거 많이 좀 기억하겠네요. 네, 거기서 저는 직장 생활도 했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뭐 그 양쪽의 차이를 잘 아시겠네요. 네, 일단 그런 상황에서 이 남쪽에 왔을 때 네. 여기서 와서 겪은 건 또 어떤 거였어요? 여기 와서요. 네. 일단 여기 와서는 그 어떤 말투에 대한 그 갈등이 제일 많거든요. 예, 특히. 언어, 네, 단어, 언어에 봤을 언어가 때 다른 거, 일단 예. 외국인인 예, 거의 줄 외국인. 그쵸. 그렇죠. 일단 같은 한국말을 쓴다고 해도 거의 네, 사실상 그렇죠. 그러니까 그 외국어가- 사람의 그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자세한 거 모르고 오직 그 말투로 바로 판단을 해서 외국인이 말투로 일단 외국인으로 알고 말을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일단 외국인 하면 좀 약간 좀 차등시하는 경향이 네.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일단 오해가 발생이 네.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 갈등이 일단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약간 임금 격차라든가 그러니까 북쪽에서 온 사람에 대한 말투로서 표시하는 거에 대해서 도 느껴지는 일종의 편견 네, 뭐 이런 그렇죠. 거요. 예. 차별 이런 거. 네, 그리고 뭐 취업의 제한, 예. 뭐 임금 격차 등 뭐 사회 갈등이 많죠. 그거 그래요. 말고 그런 거 실제 또 많이. 반대로 또 남한 사람들이 또 좀 오해한다거나 좀 네. 생각하는 갈등은 그러니까 혜택에 대해서 그러니까 북한에서 온 탈북민들이 받는 혜택이 어느 정도 있거든요. 네. 사회 정착을 예. 해야 되니까 지원 정착금이라든가 어떤 지원 제도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혹시나 아시는 분들은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이 좀 예.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게 이제 갈등의 요소로 네, 작용하고. 맞습니다. 그러면 저기 와서 지냈을 때 그렇고 이후에 통일됐을 때는 남쪽 이제 휴전선 다 없어지고 네. 남쪽 주민들하고 북쪽 주민들이 다 이제 한 나라에서 같이 어울려 살게 될 때는 어떤 문제들이 좀 많이 생길까요?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앞서 또 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가치관이나 사고의 차이, 예. 오해, 많은 또 그 문화 차이로 인해 가지고 예. 그 일단 용어부터 많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네. 그거로 인한 오해가 좀 많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차례로 보죠. 지금 또. 잠깐. 예, 장선생 예. 같이 말씀해 주시죠. 예. 예, 저는 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남한 그 조그만 땅에서도 지역 갈등이 많잖아요. 그렇죠. 영호남이 예. 이렇게 항상 선거 때마다 분리가 되고 어떤 그 지역이 달라지면은 어떤 그 철학도 달라지는지 네. 한 가지 사물을 가지고도 이제 전라도 이제, 쪽 호남 쪽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네. 경상도 쪽에서 생각하는 게 틀리고. 네. 근데 만약에 통일이 되면은 더 큰 문제가 나는 남북 지역 간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 예. 그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뭐 남한 출신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면 어떻게든 이제 북한 표를 먹어야 이제 대통령에 당선을 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포퓰리즘 때문에 어떤 그런 어떤 난 지역 갈등이 있을 것 같다. 그렇죠.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럴 겁니다. 예. 지금도 남한 내에서 동서 갈등, 예. 영호남 간의 갈등이 심한데 이후에는 예. 남북 갈등 더 큰 더 심하겠죠. 더 큰 예. 지역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 예, 말씀하시죠. 예, 저는 그 기업을 운영하면서 통일부 요청으로 네. 그 이제 북한에서 탈북을 해서 아, 중국에서 일부 생활을 하시다가 예. 한국에 이제 정착한 그 한 30대 중반의 여성을 고용한 적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직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잘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잘 좀 해보자. 예. 그래서 한 2주 정도 지나니까 문제가 불거지더라고요. 어떤 문제예요? 그게 이제 처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네. 언어적인 문제가 네. 제일 컸습니다. 동일한 한국어를 쓰는데 이해가 안 돼서 못 알아듣고. 그죠? 왜래요? 영어 예. 많이 쓰는 거에 대해 굉장히 방법이 많대요.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상호간의 불신적인 측면보다도 예. 그 언어적인 문제가 제일 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동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그 지금까지 살아왔던 행동이
이제 일을 하면서도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들이 용납이 안 되는 그래서 그것이 안정화되고 하는데 예. 한 반년 정도 아, 그래요? 예, 예, 반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정착이 돼서 아, 그래요? 뭐 그때 한 후에는 그 별로 이후 그런 예, 문제는 그 안 이후에는 생기고? 아주 서로 관계가 좋게 예. 그래 그 우리 이제 직원들한테 네. 우리가 남북 통일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탈북인 한 명을 정착을 못 시키면서 무슨 남북 통일을 기대하냐 그리고 화합을 기대하냐 그런데 굉장히 쉽지 않은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 좀 더 세밀하게 예. 연구를 해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굉장히 좋은 중요한 사례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때 유현 선생님 경우에 이게 그런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 우리 안에서 먼저 통일을 이루도록 하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직원들한테도 같이 좀 그렇죠. 어울릴 수 있도록 많이 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강조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죠. 6개월 안에 이렇게 예, 그렇죠. 적응이 된 겁니까? 그래 이제 우리 6개월은 굉장히 짧은 기간이에요, 보통. 예. 그래 우리 직원들 얘기가 그 일하는데 억구 다닌다 할 정도로 아, 모든 것을 예. 우리 그 직원 챙기도록 중심으로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일하는데 주변에서 문제가 없게끔 관리한 게 한 6개월 정도. 그러니까 예. 그분도 이제 적응하고 예, 적응해서 위에 그 원래 저 남쪽 출신하고 문제 안 생기고 뭐 예, 그리고 혼자 독립적으로 또 하고 6개월 이후에는 작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 나중에 따로 한번 제가 다른 연구를 좀 하고 싶었는데 왜냐면 제가 남북동 말씀드릴 때이 사업 이런 것도 좀 기획도 하고 저 그랬는데 진짜 저는 갈등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남북이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실험 차원에서 먼저 온 통일이라는 말 하잖아요. 좀 이제 탈북민들이 바로 먼저 온 통일에서 지금 예, 그렇죠. 여행 연수를 지금 남한에 가서 하고 있는데 이후에 통일됐을 때 정말 그렇게 전혀 한반도 전체에서 확대될 텐데 그때 어떻게 남쪽 주민들이 남북 주민들이 서로 화합해서 빨리 서로 이제 적응하고 서로 오해와 편견 빨리 해소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잘 독립적으로도 일할 수 있도록 하느냐라는 게 관건이고 저처럼 이런 걸 전공한 사람들이 이제 할 역할인데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게 이제 탈북을 해서 한국에 정착하는 그 분들이 정말 그 한국인인지 억양이나 뭐 이런 것들은 좀 다를 수가 있고 행동은 다르지만 한국에서 외톨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한국인이라고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겠는가. 굉장히 중요한 예, 말씀인데. 그리고 이제 쌍방이 이렇게 뭐 그 좋은 관계가 돼서 교류가 됐을 때 이 남한에 있는 사람이 가서 하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교육을 받고 그 남북을 전부 이해한 그분들이 가서 그 북한에 대해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끔 여기에서 준비하고 교육하고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예. 개인적인 생각만 아니라 국가적인 이 목표기도 하고 정책 미래 정책이 돼야 될 겁니다. 지금 이경준 씨처럼 남쪽에 먼저 와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일종의 남북 이후에 통일 후에 남북 함께 살아야 될 남북 주민 간의 가교 역할, 브리지 역할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그럼 구체적으로 그리고 또 중요한 얘기 다 해주셨는데 공감하고요. 그런 이후에 벌어질 갈등을 미연에 예방하거나 또는 최소화하거나 잘 해결하려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경규 씨 어때요? 지금 말씀하신 선배들의 얘기에 대해서. 네, 그 직접 그 주인공이 돼야 될 사람이네. 미연에 그러니까 예방하거나 예. 최소화하려면 제가 생각하는 건 일단 그 북한 사람들에 대한 예. 이해도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국가가 좀 자주 언론이라든가 어떤 초등학교 때부터 뭔가 강의를 통해서 잘 알 수 제대로 있도록 이해하도록. 그런 로드맵을 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면 우리나라 지금 통일 강의라고 해가지고 생겼어요. 초등학교 6학년부터 듣게끔 그게 한 2, 3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게 정책적으로 그래? 통일 뭐? 교육부에 통일에 대한 강의가 초등학교에 생겼어요. 무조건 이수
필수 이수 시간으로 나왔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그게 음. 얼마 안 됐어요. 2, 3년밖에 네. 안 됐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게 지금 2, 3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북한이란 나라에 대해서 네. 잘 이해 못하고 아니면 또 우리나라도 아니다라고 초등학생들도 모르니까 그런 교육이나 그런 스킨십 음. 거기에 대한 네. 그런 걸 자주 해야 아, 된다라고 생각을 네, 그렇습니다. 예. 합니다. 북한 서로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는 특히 남쪽 주민들이 북한 주민, 또 북한에서 온 사람들에 대해서 오해, 편견 없애고 제대로 알고 관심을 갖고 하고 그럴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제대로 정보도 주고 이런 게 중요하겠죠. 제가 볼 때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좀 이따 이제 소개하려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남북 주민들 함께 살면서 특히 갈등을 겪게 될 때 그걸 최소화하거나 잘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또 관련해서 시사점이나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그 사례가 있는데 우선 대표적으로 핵심적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냥 사람과 화해를 위해서도 결국은 서로 대화해야지 화해가 될 수 있는 거고 이경준 씨가 강조하는 대로 서로 오해와 편견 해소하고 이해하려면 제대로 알려면 정보를 주고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제대로 대화해서 서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왜 차이가 나는지 가치관, 일하는 방식, 생활 방식이다. 그래서 그런 대화를 통해서 이해를 하도록 하는 게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런 대화를 좀 적극적으로 많이 활발하게 할 것인가, 또 잘 이어질 할 것인가 이런 것도 또 다르게 우리가 특히 갈등, 대화 이런 걸 공부하고 또 전공하고 관심 있는 사람으로서 또 좀 준비하고 연구하고 그래야 될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사례만 한 가지 소개하도록 하죠.